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GDP 대비 기업 부채 세계 4위, 가계 부채는 세계 1위이다. 따라서 한계 기업의 도산 위험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 부채와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마저 빠르게 악화되면은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기 내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1월 25일 국제금융협회 즉 IIF의 세계 부채 데이터에 따른다면은 3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9.1%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35개 선진국가 신흥국 가운데 홍콩의 278.1%, 중국의 159%, 싱가포르 150.3%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1995년 이후 분기 기준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이 4위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전 1분기에는 116.8%로 7위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단계나 뛰어 올랐는 셈입니다. 특히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분기 110.9%보다 1.2%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상위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빠른 나라는 베트남이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한국 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6.2%포인트 올랐습니다. 베트남은 7.3%포인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자금 조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있었던 일본은 지난 분기 동안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며 우리나라와 자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실적 저하로 이어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에 급급한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도산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여기에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OECD,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인 2%에 미치지 못하는 1% 후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 중인 수출은 내년 상반기 역성장이 전망이 되고 소비 역시 회복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IIF는 보고서에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많은 기업이 이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낮은 금리 덕에 많은 기업이 싼 값의 대출로 연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출 비용이 오르면서 부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15일 국제금융협회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른다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 37개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위에서 4위인 홍콩 92.0%,
영국 89.4%, 미국 79.2% 등에 한참 앞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보다 많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유일했고 증가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 달러 늘었다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는 국가 경제의 기초이지만은 국가나 기업 등 다른 경제 부문과 비교해서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가계가 빚더미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기 변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계빚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가격 급등입니다. 가계부채는 통상 주택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늘어났습니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값이 2배에서 3배 폭등한 아파트 단지가 부지기수입니다. 투기 수요에 더해서 무주택자와 젊은 층이 영끌 대열에 동참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빚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최근 폭등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두 개의 상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값 안정이나 가계부채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통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위험 요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렸는데 이 돈이 주택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풀린 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자산시장으로 내몰린 경제적 취약층들이 더 큰 나락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지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국제금융협회의 조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 역시 최상위권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나마 나은 재정 여력을 활용해서 경기 변동과 정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선제적 대응으로 가계와 기업 부실을 막고 금리 인상 시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